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20일) 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129명, 경남은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의 128번째 확진자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으로 58살 남성이며 129번 확진자는 이 남성의 딸인 부산의료원 간호사 25살 여성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추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감염 경로 조사와 집단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128번 확진자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확진자와 교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 감염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해당 교회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어제 부산 교회의 약 55%가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전기 공급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장비를 증설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정관 신도시 가구 중 80%가 넘는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정전은 지난 17일 밤 9시 46분부터 7분 동안 정관 신도시 일대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일어났는데요. 실제 전력 수급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약 26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동안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는 작업도 4건이나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017년 2월 9시간의 대정전 사태를 겪은 정관에서 또 한 번 이 같은 대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군은 정부의 해당 업체 감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남 김해 구지봉 인근인 수로 왕비릉 등지에 백로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백로는 4월 중순에서 9월 초순까지 국내에 머무는 여름 철새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회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7월 천여 마리의 백로떼가 구지봉을 찾으면서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소나무 고사 등의 문화재 훼손을 겪었습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초부터 해반천의 어류 방생을 자제하고 소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 애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서 백로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새롭게 또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여러분들 퇴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코너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1인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처럼 1인용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졌습니다. 네, 이만큼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해운대에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있었죠. 오늘 2부에서 저희가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시사 퀴즈 문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만 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1번 O, 2번 X.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모멘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는 OX 퀴즈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1인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죠.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처럼 요즘 1인용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데요. 얼마 전 해운대에서는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만 할까요? 네. 1번 그렇다. O. 2번 아니다. 없어도 탈 수 있다. X.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계신다면 타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편리하더라 이런 얘기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길을 가다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어떠셨는지,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요즘 보면 길거리에서 좀 쉽게 탈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정답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덧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함께합니다. 롯데 하이마트 명지점 4월 24일 그랜드 오픈. 이사, 혼수가전, 에어컨 등 전 품목 오픈 기념 초특가 판매. 오픈 전만의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대저분기점에서 만덕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나디목 향하기에도 지체되고 있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합류 지점을 지나 장산 2터널 행하기에 밀려서고 있습니다. 시내도로 1호도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감전 나디목에서 주례 나디목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외곽으로도 환경 나디목에서 범내골 나디목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동평로는 정묘사 이전부터 하마정 교차로 행하기에 정체입니다. 거제대로 남문구 교차로에서 교대 교차로 행하기에 밀려서고 있고요. 부산 진구 중앙대로는 부전시장 사거리에서 서면 교차로 행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습니다. 광안대교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서행으로 지납니다. 번영로 도심으로 옛 반여요금소에서 수영터널 행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외곽으로도 문현나디목에서 광안터널 진입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낙동남로 1호는 학원다리에서 하단교차로 행하기에 신호 2번 이상 받겠고요. 대형로 따라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미였습니다. 네, 김은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퇴근길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마음의 여유 갖고 조심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입니다. 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뚜렷한 진정 국면을 보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에 강력한 이 단어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침 변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종교시설 등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공고는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네. 또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필수적 자격 시험,
채용 시험 등은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또 만약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해서는 최소한 5월 6일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해서 집단 생활을 하면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둔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 체계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도 온라인 개학이 다 그렇죠.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옆에서 아이들 지켜보면서 빨리 등교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네. 사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보면 뭐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럼요. 학교 개학 등 뭐 이런 일상이 이루어지면서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우리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4월 말에서 5월 초 넘어가는 황금 연휴 그렇죠. 기간 있잖아요. 네. 이때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요즘 워낙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긴급재난 지원금 이런 단어가 문자에 만약에 찍혀 있다면 네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러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다음 이용자가 그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이런 문자가 최근 상당히 늘었다고 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긴급 재난 그 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인터넷상에 올려진 자료들의 주소들이 있어서 클릭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가 이것을 누르게 되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가 돼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문자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울러서 악성 코드 제거 방법 등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가지 수칙만 지키더라도 대부분의 스미싱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5가지 저희가 짚어봐야죠. 그렇죠. 예. 일단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문자 메시지 속 링크 주소는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스마트폰 내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두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의 비밀번호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5가지 사항들 잘 기억하시고 네.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서 그 118 이 네. 번호가 불법 스팸 대응센터라고 하니까 이 그렇습니다. 번호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자 받으면 네. 눌러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긴급 재난 지원금에 관련된 네, 거라면 상품권이 도착을 네.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미싱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특히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네, 말씀을 맞아요.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께 네. 꼭 이런 문자 받았을 때 클릭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마스크 사냥꾼입니다. 마스크 사냥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요. 현재 네. 우리나라는 마스크 줄이 거의 뭐 사라졌을 정도로 마스크 공급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죠. 네, 그렇더라고요. 공적 마스크는 일단은 네. 네.
필요할 때 가서 사니까 언제든지. 네, 크게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경우입니다. 마스크 사냥꾼은 매장에서의 대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일본의 약국마다 걸릴 정도로 마스크 사냥꾼 때문에 골치를 현재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마스크를 기다리면서 계속 매장 안에서 인근을 서성이는 사람들, 즉 마스크 사냥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마스크 사냥꾼들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본 SNS 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매장에 대기하거나 개점 전에 줄을 서는 것, 또 약국을 오가는 것이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면허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번호로 조건을 조금 나눠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건 어떨까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안정을 찾았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전 세계 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비접촉식 감지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우려 때문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접촉식 감지기를 오늘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부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좀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네. 그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그 운전자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이때까지는 일제 검문 그렇죠.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S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음주가 의심되는 맞습니다. 운전자만 선별해서 단속을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면 네. 혹시라도 음주운전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좀 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올해 1월에서 3월 사고는 작년보다 24.4%, 또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6.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따라서 네. 경찰은 지금까지의 선별적 단속을 종료하는 대신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개발한 이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비접촉식 감지기는 최근 음주운전 건수와 이 사망자가 급증하자 경찰에서 고육지책으로 이 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청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희 제작진이 사실 부산지방경찰청에 좀 네.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지금 본청에서 시범 운영 단계에 있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시범 운영 대상 지역이 아직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시범 운영을 해서 좀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글쎄요. 요즘 뭐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술자리는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주운전은 더 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네, 제발 술 드시는 분들 운전대 잡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틀 앞두고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산에서는 그동안 26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부산의료원 의료진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잠복기를 2주 정도로 잡으니까 그 네. 2배인 28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지역사회 감염이 종료됐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다고 하는데 네. 부산의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 종료를 이틀 앞두고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좀 잘해와서 더 이상 그 지역 내에서의 감염이 없나 보다라고 네. 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을 했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일단 코로나19 확진 분야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딸 B씨가 병원에서 감염된 뒤 아버지 A씨도 2차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19일 부녀지간인 북구에 사는 58세 남성 A씨와 부산의료원 간호사 25세 여성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해당 병원은 부분 코호트 격리가 된 상황인데요. B씨는 부산의료원 간호사로 대구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확진자 9명이 입원한 부산의료원 병동에서 근무 중 확진이 됐습니다. 네. 반면 아버지 A씨는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의 한 중소교회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따라서 현재 부산시는 해당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예배자와 A씨가 접촉한 신도 등 총 16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와 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주말 이용해서 또 보니까 나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 슬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요. 하셨더라고요. 예. 네. 물론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라는 거,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4월 말부터 5월 초로 네. 넘어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황금 연휴 제발 네. 좀 잘 지키자고요. 네, 우리가 조금만 그럼요. 더 노력을 네. 하면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온라인 계약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 싶다라는 하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더 커지고 네.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오늘은 OX 퀴즈입니다. 네, 요즘 1인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처럼 1인용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간혹 눈에 띄던데요.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 해운대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사고까지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시사 퀴즈.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만 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1번 O, 2번 X. 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1번 O고요. 아니다, 없어도 탈 수 있다 하시면 2번 X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덧붙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덧붙여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삽시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1인용 이동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 같은 거요. 네, 1인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 퀴즈는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만 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1번 O, 2번 X. 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1번. 면허 없이 그냥 탈 수 있다. 아무나 탈 수 있다 하시면
2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오늘 법대로 삽시다 시간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함께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827번님 정답 주시면서 운전 조심해서 합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345번님 길거리에서 요즘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쌩쌩 신나 보이긴 하는데 안전사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0719번님 야간 운행 시에 특히 더 위험해요. 웬만하면 야간에는 좀 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차 운전하는 입장에서 부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낮 시간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붙으면. 근데 야간은 특히나 더 위험하죠. 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515번님, 전동기를 이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인 만큼 보호장구 착용하고 안전운전 해야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보호장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내 몸을 어느 정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 착용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을 소홀히 하다 보면 큰 사고로 꼭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901번님, 나의 신체에 있는 두 발도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동력을 가진 킥보드는 크기만 작을 뿐 자동차와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킥보드, 더욱더 안전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2484번님도 전동 킥보드 너무 위험해요. 안전사고 조심조심. 이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2484번님도 정답을 주시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25번님 무조건 안전장비 착용하고 안전하게 타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1번 꼭 있어야 된다. O. 2번 없어도 된다. X. 네,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868번님도 정답 주셨고요. 6491번님 정답 잘 받았습니다. 0156번님도 정답 주셨고요. 네. 지금 약간 정답들이 좀 헷갈려서 오답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법대로 삽시다 잘 들어보시면 오늘 시사 퀴즈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법대로 삽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삽시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생활 법률도 알아보고요. 또 요즘 핫한 이슈들 법률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 내드렸더니 지금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요즘 길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띄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마다 또 업체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네.
바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입니다. 네. 한 번씩 보셨죠? 맞아요. 저 길 가면서 이렇게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네. 뭐 세워둔 건지 뭐 방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길가에 그냥 세워져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타는 경우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속도가 좀 있어서 네.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고와 그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 12일에 그 해운대에서 공유형 킥보드를 타다가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사고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네. 이 사망자인 A씨가 킥보드를 몰고 옛날 그 스펀지 건물 앞 왕복 8차로를 건너려고 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넌 겁니다. 네. 이 중앙선을 지나서서 6개 차로를 가로지르던 중에 이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운영은 누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네,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네네. 이게 아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나임, 싱싱, 윈드 등 몇 군데 업체가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전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수는 무려 1,700여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공유 킥보드 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율업이고요. 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내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사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규제 사각지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공유 킥보드 대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동형 킥보드를 네. 누구나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오늘 시사 퀴즈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드렸는데 일단 대업체 킥보드를 쓰려고 해도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5868번님께서 그 자동차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된다. 뭐 원동기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현행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또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요. 네. 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 면허증이 없는 대학생 등 이 성인도 자유롭게 또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해운대 사고 같은 경우도 이 사망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어쨌든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업체 측은 이 원동기 이상을 몰 수 있는 그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앱으로 알리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영어로 고지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행정기관의 허가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면허 확인이 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이용 약관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법적 책임을 알리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 이용 약관을 찬찬히 다 읽는 분들이 드물죠. 그렇죠. 뭐 다 이용할 네. 수 있다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니까. 또 면허 소지자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이 면허 있는 사람이 빌리고 대여를 한 다음에 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나도 한번 타보자라고 하면서 무면허 친구가 탈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네. 이 여러 가지 좀 제도적 구멍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면허 확인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놀랍긴 한데요. 업체 측에서 당연히 저는 그거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확인 과정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면허 있는 사람은 일단 대여는 하고 네. 그런데 실제로 또 타는 사람은 면허가 없는 친구가 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 가지로 구멍이 좀 많네요. 예. 게다가 또 누가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 이렇게 보이면 탈 수도 있는 네네. 부분이고
어쨌든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킥보드를 보면 인도에서 사람들 다니는 길로 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도로에서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도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나요? 예, 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전동형 개인 이동 수단은 네. 국내에서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즉 차도로 다녀야 하고요. 자전거 도로도 안 되는 네네.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하면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최고 속도가 25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막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네. 지나가는데 또 이건 또 25km로 시속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다 보니까 또 간혹 인도에서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 행인들한테 위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또 킥란이다라는 킥란이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고라니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팍 튀어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네네. 킥란이다라는 말들도 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자고 이야기를 한 의원도 있었는데 네. 통과되지 않았고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과연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일단은 차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속도는 25km로 제한돼 있고 그러면 옆에 달리는 이제 차량들이랑 속도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도에서 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또 인도에서 탄다라고 하면 이제 길을 걷는 보행자가 위험하고. 보행자들 입장에서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근데 그 25km라는 것도 저는 간혹 이렇게 보면 네네. 그것보다는 더 빨리 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거 봤었는데 이 사실 실제로는 이게 너무 느리게 느껴지니까 이 네.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또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25km로 제한돼 있으면 최고 속도는 좀 준수를 하면서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네네. 킥보드도 혹시 보험을 들 수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 개인 돈으로 다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 보험에 의무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를 보게 되면 2016년 49건에서 매년 늘어가지고 지난해에는 890건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3년 만에 18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저희도 보면은 예전에는 못 보다가 지금 너무나도 맞아요. 자주 네. 보게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그만큼 또 사고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앞으로 보험 상품들도 좀 더 많이 등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생각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다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좀 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술 드시고 나서 그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 약간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미로 나도 한번 타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음주운전인 거잖아요. 네네. 킥보드도 그렇죠. 혹시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지. 네, 이게 실제로 지난 14일 새벽에 부산 진구 서면 인도에서 그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이 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안전장비
장비도 착용하기는커녕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 전동기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으로 처벌이 받게 되고요. 네. 즉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단속이 적발돼서 그렇죠. 네. 법적 처분이 따르게 되고요. 만약에 사람과 충돌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또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또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최근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판례 내용에 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가 아직까지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으로 좀 운영이 작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벌금형만을 선고한다라고 밝힌 경우가 많던데 네. 실제로 이 지금 원동기 자동차에 해당된다. 전동 킥보드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사들도 이제 재판을 할 때 이거 몰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정착이 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는 그런 사례였지만 앞으로는 아니겠죠. 네. 저희 오늘 시사 퀴즈로도 이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OX 퀴즈로 문제를 드렸더니 지금 오답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식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좀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개정은 글쎄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게 경찰은 그간 이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거 술 마시고 타면 안 됩니다. 안전장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망 음주 등 사회적 파장이 좀 큰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네. 좀 관리 수위를 조금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강제로 수거를 한다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또 해운대 수영구는 또 인도를 무단 점유한 전동 킥보드를 이거는 노상 적치물이다라고 규정을 해서요. 네. 강제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서 좀 영업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또 사고를 예방하는 자구책을 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실제로 이 해운대구에서는 이 사고 직후인 지난 13일에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114대를 갖다가 수거를 했고요. 네. 이 중에 45대를 노상 적치물로 봐서 과태료 90만 원을 매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영구에서는 이 조깅 산책 인원이 많은 강안리 해변가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를 매기기로 또 시의회는 또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전동 킥보드를 노상 저축물로 보고 관리를 방어하는 방향의 조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과연 단속의 실효성이 네. 또 있을까 그런 점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용하고자 하실 때 기본적인 것들 다 갖추고 좀 안전하게 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법적인 장치들이 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전동기 킥보드의 대여에 관해서 네. 그래도 렌트카 업체의 단속 수준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또 면허증 소지자인지 그런 확인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지는 또 그 비일 당시에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전동 킥보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더 움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네, 이게 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법적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또 당분간이라도 전동 킥보드 대여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통행을 해야 되고 또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차량은 물론이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전동 킥보드도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네.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에 짚어주신 이 내용들만 좀 잘 지키더라도 네, 그 킥보드 좀 안전하게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법대로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이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지 아닌지 OX 퀴즈를 드렸는데 정답은 O, 네, 면허가 필요하다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이용할 수 없다고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든지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다들 보호장구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6491 그리고 071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31번님께서 오늘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알고 보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 40회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란 것이 몸이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들과 똑같다는 인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리에 혹시라도 장애인들이 지나가면 잠시라도 과감하게 좀 기다려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 접할 때마다 좀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이 문자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허니패밀리에 함께해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바구 스튜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게 울고만 있니 왜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널 그렇게 만들었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게 울고만 있니 왜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널 그렇게 만들었니 너의 그 작은 소중한 너의 그 꿈을 너와 나는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며 야유를 퍼붓고 있다고 넌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너만의 생각일 뿐 그 누구도 너를 야유하지 않아 비웃지도 않아 아직도 모르니 단지 몇몇 사람들이 그럴 뿐 하지만 그들은 몰라 한참을 몰라도 몰라 이 세상 어둠이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빛이 바로 너의 그 작고 소중한 꿈이라는 것을 나와 같이 한번 해봐요 힘겨운 일 모두 잊고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다다다다다다 나와 같이 한번 해봐요 힘겨운 일 모두 잊고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이 세상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만 나다 생을 마감하곤 하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유물가 범죄 그리고 질병 등등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우린 지금 서로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 그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자랐을 텐데 그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지금 우린 스스로를 두려워하고만 있지 주위를 둘러봐봐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